지난 3월 서울 강동구의 한 빌라에서 혼자 살던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집주인이 악취가 난다고 신고했는데 숨진 지 한참 지난 뒤였습니다. 왕래는 안 했어요. 한 달 동안 안 보이더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 부부패가 좀 됐다고 그러더라고. 지자체가 한 달에 한 번 당뇨합병증을 앓는 이 남성을 찾아가 안부를 확인해왔지만 고독사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5년 동안 전국에서 15,000명이 고독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에만 3,378명이 고독사했습니다. 5년 새 40%나 늘어난 겁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연령은 고령층이 아닌 50, 60대의 중장년층으로 고독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왔습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4배 이상 많아 남성이 더 취약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50대, 60대가 가장 많았고 알코올 중독, 간경변 이런 것들이 남성에서 특히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이 같이 나타나고 생활관리가 잘 안 되고 고독사 사례는 경기와 서울에서 가장 많았지만 인구 10만 명당 고독사는 부산과 인천, 충남 순으로 많았습니다. 가족 하면 서너 명이지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이거 옛날 사람 티내는 겁니다. 2000년엔 그랬죠. 4인 가구가 가장 많았는데 이게 2010년 들면서 1인 가구가 역전을 하더니 이제는 1인 가구가 제일 많습니다. 7집 중에 2집 꼴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취직 힘들고 돈이 없어서 많이 혼자 산다는 건 이건 어느 정도 상식이 됐죠. 그런데 오늘 통계에서 눈길이 가는 연령대는 55에서 64 사이 중년층 1인 가구입니다. 17년 사이에 3배 이상 늘었어요. 이유가 예전엔 사별, 그러니까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서 어쩔 수 없이 혼자 살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최근 통계 2015년 걸 보면 1위가 이혼으로 바뀌었습니다. 35%. 그리고 결혼을 이때까지 아예 안 한 사람도 많이 늘어서 이걸 합치면 중년 1인 가구의 절반이 이혼, 미혼이고요. 10살 어린 45에서 54은 이혼, 미혼 합치면 70%까지 올라갑니다. 요새 둘이 살아 괴롭느니 혼자 외로운 게 낫다 이런 말도 있을 정도로 혼자 사는 게 어떠냐, 나쁜 게 아니다 이런 인식이 이제 많이 생겼죠. 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성들의 힘이 세지면서 1인 가구가 전 연령대로 퍼지는 걸로 풀이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 경제도 바뀌어야 됩니다. 우선 집을 더 많이 져야 됩니다.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느는데 34살 이하는 60%, 중년층도 절반은 월세에 삽니다. 살 집이 이렇게 안정이 안 되면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또 4인 가구에 맞춰져 있던 여러 시스템도 바뀌고 있습니다. 마트는 지고 편의점이 뜨는 게 대표적입니다. 이것 말고도 변화는 많죠. 살기는 혼자 살지만 그러면서도 사회적으로는 함께 살아갈 방법을 고민할 시점이라는 걸 보여주는 통계로 풀이됩니다. SBS 김범주입니다. 오래된 원룸들이 모여있는 경기도 포천의 한 동네에서 지난달 25일 밤 5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천전하긴 씨 그분께서는 이미 상당히 부패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가족분이랑 딱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은 힘들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숨을 거둔 지 꽤 오랜 시간이 흐른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도 내 찾아오는 사람도 별로 안 오니까 이곳에는 A씨처럼 가족하고마저 연락이 끊긴 취약계층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고독사도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시신인수를 거부하는 무연고자를 위해 서울시가 치르는 공영장례. 지난해 434건에서 올해는 한 해가 끝나기도 전에 622건으로 1.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일단 해마다 무연고 사망자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무연고 사망자를 타인의 고통점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고독사 문제가 불거지는 건 코로나19와 무관치 않습니다. 가디언지는 돌보는 사람 없이 집에서 사망한 사람들이 지난 3월부터 석 달 동안 런던에서만 700명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봉쇄 조치로 가족, 친구가 방문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지자체가 대부분의 복지 행정을 비대면으로 전환하다 보니 안전망에 틈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40대에서 60대 초반이라고 하면 그래도 아직은 좀 가족들과 도란도란 그렇죠. 식탁에 둘러앉은 모습을 많이 그리잖아요. 현실은 달랐습니다. 40세에서 64세 사이가 한 명이라도 포함된 집이 다 해서 1,340만 가구 정도 되는데요. 세대 유형별로 봤을 때 물론 제일 많은 거는 부부와 미혼 자녀 구성이었지만요. 그 다음은 1인 가구,
아예 세대가 구성되지 않는 혼자 사는 집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1인 가구라고 하면 떠올리는 독거노인이나 2030 청년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에서도 5집 중 1집은 독거 중년입니다. 이게 60대에 몰려있지도 않습니다. 40대 초반부터 쭉 고르게 분포돼 있습니다. 그리고 미혼 자녀가 결혼해서 분가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가족과 사는 경우가 많다는 기존의 생각도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통계청 담당자도 눈에 띄더라고 얘기한 부분인데요. 중장년층에서 사람 수로 따졌을 때 제일 많은 형태의 집이 2인 가구, 대체로 부부로 추정되는 2명짜리 가족입니다. 50대 초반부터 이런 집이 급격히 늘기 시작해서요. 50대 후반부터는 가장 흔합니다. 그러니까 혼인율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는 것까지 생각하면 결혼 유무와 상관없이 어쨌든 성인이 된 자녀는 집을 떠나서 독립하는 게 대세라는 거죠. 부부가 앞으로의 긴 인생을 둘이서 어떻게 꾸려나가느냐, 이게 당면한 과제인 집들이 가장 많은 겁니다. 사실 어떤 국가 통계든 1년 사이에는 큰 변화를 보기가 힘든데요. 세대와 가족의 분화만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딱 지난 1년 동안만도 독거 중년 1인 가구는 크게 늘고 3대가 같이 사는 집은 더욱 많이 줄어드는 빠른 해체가 진행됐습니다.